북중 관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뒤 어젯밤 북한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탄 기차가 26일 오후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가량 머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고위급만 머무는 조호대를 이동해서요. 하루를 묵고 어제 오후에 다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고위급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국내 매체 일부가요. 북한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참 김정은이다, 김여정이다 말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추정이긴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들었다, 뭐 국내 어떻게 확인했다 등등등. 네, 각종 소식통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외신까지 뛰어든 취재 경쟁입니다. 네, 그 소식통 역시 김정은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근데 이제 김정은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식의 추론이거든요. 예. 네. 미국 통신들은 처음에는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죠. 예. 네, 블룸버그가 가장 먼저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양쪽 다 우리처럼 양쪽 다 나오고요. 예, 김 위원장인지 김여정인지 누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확정적으로 보도했죠. 네, 산케이 신문이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아사히 신문은 조금은 조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요. 아니라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는데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예, 뭐 본인들 취재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추정으로 보도되고 있긴 합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중국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사이드에서 이 정도라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방문 때와 준하는 맞이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있나요? 예, 특히 홍콩 언론인 명보가요.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회담 정황을 보도하면서 네. 전 세계 언론이 좀 그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진 게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네요. 예. 청와대는 알고 있겠죠. 아마도. 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준 바는 없고요. 네.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제는 김여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 하면 더 극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저는 이건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 북한하고 소원했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진척되는데 중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진척되면 안 된다. 이런, 중국의 우려가 있었겠죠. 예. 네, 소위 차이나 패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중은 7년 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간 회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도 그 전까지는 중국이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도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 말 안 듣고 화내고 뭐 그런 관계로만 보도가 되다가 일거에 이제 중국의 우려로도 씻어주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예. 그 북한이 외교를 참 현재 상황에서 매우 영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중요한 건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겠는가. 예. 네, 현재 중국은 또 보도 통제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동영상이 나돌다가 다 삭제되기도 하고 또 보도를 일절 금지한다는 통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을 자극하기는 원치 않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워낙 예민한 상황이니까요. 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예. 트럼프 본인도 사실은 어디 행사에 가서 북한에 대한 야유가 나오면 본인이 자제시키잖아요. 네, 그런 바가 있죠. 이번 기회를 모두가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얼마나 관철시키면서
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겠죠. 네, 그래서 미국 백악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그 보도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보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두들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연결돼 있고 각 나라들은 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 국내에서 굴욕적이라고 하든가 때려치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제일 마음 급한 건 일본이라고요. 대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 패싱되고 미국하고 대화도 패싱되고 지금 중국하고도 패싱이 돼서 아베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네, 그래서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중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어 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거죠. 일본 아베 정권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뒤로 후퇴할 곳이 없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대륙에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공포가 계속 있었던 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그걸 이제 이 뒤편에서 막아주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해왔고 미국도 태평양을 건너오는 세력을 막는 마지노선이 일본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봐서 태평양 전쟁 이래로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해서 사실은 항상 미국은 우리보다 일본을 더 이 방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잘 보도를 안 했을 뿐 실제로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더 위에 두고 동아시아 전략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도 그걸 알고 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 양자 모두 인정해 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네, 이번에 안보 경제 모두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 건데요. 대내외적으로. 근데 이제 평상시라면 기쁜 소식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국들이 혼돈이 있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4월 5월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흔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왜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지만 4, 5월까지는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아베 정권도 5월까지는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네, 또 관련해서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북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 설명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요. 양재치 중국 공산당 중국 정치국 위원이 정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불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출금 전표 수백 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요. JTBC가 어제 전했습니다. 이 시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때인데요.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입니다. 전표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언론과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돈을 건넨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계 인사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 고려대 교우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 심지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에게 돈을 보냈다라면서요. 총 3,700만 원 가량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도 퇴임하고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를 의심하며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반드시 남겼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때. 전표죠. 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걸 중간에 자금관리자들의 보고를 그냥 믿었다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오래된 것도 10년 지난 것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예. 어차피 불법 자금 관리인데 그걸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합니까. 근데 믿질 못하니까 자료를 계속 남기고 있었고 언제 물어볼지 몰라서. 그 불신이 거꾸로 다시 자기를 살렸던 불신이 모두에 대한 불신이 이번에는 자기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이러니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표도 왕창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이요? 네. 뭐 거기 있을 시간이 기니까요. 네, 살아온 인생과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회고록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는 날 빼고는 거의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기억은 본인 위주로 재구성되는 게 꼭 최순실 씨여서가 아니라 뭐 사람은 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실제 새까맣게. 유양한 뭐 기억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라면서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목적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걸 난중일기에 비유한 것은 이건 거기까지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예로 들며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 장자영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있습니다. 장 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권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 성접대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상납 받은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요, 처벌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처음 미투 내기 나왔을 때 모두들 떠올렸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기록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예.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는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고 넘어갔냐면, 스포츠 조선의 사장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장자연 씨가 착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끝났죠. 예. 그리고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그럼 과연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다 방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스포츠 조선 사장 A 씨가 거기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사장 특정되지 않은 방사장. 예. 물론 뭐 어떤 방사장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남긴 유서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관련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제대로. 그리고 덮어진 사건. 네, 심지어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2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가해자인데 그 A 씨도 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경찰이 종결했죠. 예.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모두가 다 기억하는. 그 외에도 정현주 전 KBS 사장이 해고되는 과정. 네, 기획수사 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탈세 혐의를 뭐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죄가 난 건 몇 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예, 다시 복귀할 수도 없었고,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건 경찰이 바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제대로 조사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죠. 이건 검경 수사권하고도 연결되는 경찰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시간상 제목 정도 확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기무사 근무하면서 댓글 작업 관여했던 혐의로 현역 대령 2명이요. 이번에 또 구속됐습니다. 기무사는 너무 끝물에 나와서 그런지 사이버 사령부하고는 전혀 다른데, 방첩부대란 말이죠. 예, 전혀 다른데 간첩 잡으라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댓글 달았다. 사이버 사령부보다 오히려 더 업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예? 사이버 사령부는 그나마 댓글 달라고 댓글이라도 인터넷에서 대응하라고 있는 그때라고 그렇죠. 치면, 예.
기무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훨씬 충격적인 내용인데 워낙 댓글 달았다는 것도 많고 군에서 했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무사도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기무사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무사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국방부 TF 내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꽤 커서요. 국정원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네.